한글을 가르치는 장혁수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부터 측정을 하고 시작하자면은 저는 하에서 중하 난이도를 내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난이도는 제가 경험한 난이도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그 난이도를 제가 예상해서 적어드리는 겁니다. 왜 이 정도의 난이도를 내려드렸냐 말하기 앞서서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 등급은 5월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제가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던 5월 모의고사가 하 난이도를 기준으로 6월 평가원 난이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살짝 어려운 정도. 그러나 보통 6월, 9월에 나오는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하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내렸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과 5월에 경험하셨던 그런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조금 달랐다는 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평가원이라서 그런지 이제 보기에서 나오는 그런 힌트들과 이 선지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깔끔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 교재인 키포인트에 모두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항상 나왔던 선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저주는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기에 딱 이제 정답이 보이게 하는 힌트, 그러니까 굵직한 힌트가 한 개만 존재하는 문제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4번, 8번, 14번, 15번이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5월 연계 문제는 무슨 소리냐면 5월 모의고사를 다시 보시면은 7번에, 그러니까 5월 모의고사의 7번 문제와 이번 모의고사의 15번 문제가 그냥 아예 완전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힌트, 그러니까 7번에서 같은 경우는 5월 모의고사의 7번의 선지에 나와 있던 것이 이번 모의고사의 그 힌트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기와 힌트 관계만 역전됐을 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졌고 기억해야 할 문제로는 7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7번을 풀 때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인 키포인트에 수록되어 있었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 같은 경우에 1번, 3번, 6번, 7, 8, 9, 10, 11, 13, 14, 15, 16, 17, 19, 20번. 이게 모두 다 키포인트에 수록되어 있던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잘 읽었어도 최소 34점. 여기서 나머지를 뭐 한 번으로 몰아서 찍으셨다면은 적어도 이제 2에서 3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야 했나 생각이 들고, 내 찍기에 관련돼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지만 이번에 되게 이례적인 번호 배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3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3번이 2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번이 이제 1번의 답과 5번의 답이 3번. 그러니까 3번이 2개가 나왔었고 2번이 6개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잘못 찍었으면 조금 큰일 났던 그런 시험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한국사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에는 무조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 문제 또한 그렇죠. 이번 문제는 청동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힌트를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되냐 보시면은 그림이죠. 우선 처음은 여기서 힌트 같은 경우는 포인트라고 써줄게요. 포인트 1, 이런 그림들이죠. 이건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비파형 동검과 반달 돌칼, 이 그림을 통해서 청동이란 걸 알아도 되고, 두 번째는 계급 발생, 군장 출현. 주로 이제 계급 발생 쪽을 포인트 2로 잡게 되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잘 모르실까봐 비파형 동검과 반달 돌칼이라고 글자까지 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동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해서 고인돌이 세워졌다. 를 바로 아셨으면 됐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은 제가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5월 모의고사 때 1번에 나왔던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반드시 2번 문제에 출제된다. 고대 국가에 대한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러니까 삼국시대든 고대 국가든 그런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평가원에 2번에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는 노래 가사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로 바로 신라라고 예측을 하셔도 되고, 화랑도 꽤나 유명하죠. 뭐 사극이든 만화든 화랑 김유신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가가 신라라는 거를 알았으면 답은 무조건 신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왕은 제 키포인트에서도 1번에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왕들에 대한 문제만 먹고 가더라도 꽤나 이제 5등급에서 4등급 최소 이런 등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왕 문제는 적어도 맞춰주셨어야 돼요. 훈요 10조라는 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잡고 두 번째 포인트로 이런 북진 정책 뭐 이제 서경 중시로 알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훈요 10조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누구냐? 태조 왕건. 왕건이다를 생각하면 답이 바로 후삼국 통일이 보여야겠죠. 다음 4번 문제. 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이제 힌트가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원이에요. 원나라. 이 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나라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바로 이제 고려라는 거를 예측을 했었어야 되고,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이제 권문세족, 그러니까 고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외워두시지 않으셨다면 꽤나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2번 역사 난이도에 하를 내린 게 아니라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은 5번 광성모. 그 다음에 미국 함대. 이런 걸 바탕으로 이게 이제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죠. 신미양요라는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쳐들어왔다라는 것만 대충 이해만 하더라도 답 중에 누가 봐도 미국에 관한 선지가 얘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역사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개념어들이,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이 나타내는 개념어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 답을 시사하는 개념어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벌써 세 번째 해설 강의에서 3번 말하고 있는 이런 중요 팁입니다.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성종에 관련한 내용인데, 조선 제9대 임금으로 아셔도 되고 집현전을 개성하는 홍문관에 대해서도 아셔도 됩니다. 뭐 9대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정태조 문단세를 외우셔도 되고, 제 키포인트에는 홍문관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조선 성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편천, 경국대전 반포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조선 성종이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7번 문제. 제가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 기본적으로 요 말이 적혀 있어요. 토산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쌀, 포, 동전 등으로 수취하게 한 이 제도, 즉 이 제도에 관련한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토산물 대신 쌀로 수취를 하게 한다. 쌀로 세금을 걷는다. 즉 이거는, 이 제도는 대동법에 관련한 내용이죠.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 정의가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아예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능이나 구평에 가서도 이렇게 정의가 적혀있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대동법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아예 정확하게 한 번 더 머리에 꽂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만들었고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7번이 대동법이란 걸 생각을 하셨으면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7번도 이제 7번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힌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기에는 안 썼는데 사실상 7번 자체도 힌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힌트가 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고요. 8번이 힌트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별난, 어떤 별난이냐? 김옥균이 일으킨 별난이래요. 김옥균을 보고서 바로 이제 갑신정변을 떠올려야 하는 건데 뭐 궁궐에서 분란 뭐 이런 걸로 알 수도 있겠지만 궁궐에서 분란 일으킨 게 갑신정변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갑신정변 기억하고 그게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한 원인이다 하는 걸로 바로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김옥균을 보고 바로 떠오르는 것도 되고 보통은 이제 한성조약을 넣기보다는 우정총국에 관한 내용을 선지에 넣기 마련인데 근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한성조약으로 좀 바꾸는 트렌드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들이 조금 있어요. 그 키포인트에 수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이런 트렌드 자체도 제가 한번 뭐 교재에 조금 참고해서 다음 교재에 실을 예정이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은 굉장한 단골 문제죠. 국채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대한매일 신보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국채라는 말을 받다 보기에서 뭔가 빚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대한매일 신보로 꽂으면 됩니다. 물론 IMF로 헷갈릴 수도 있지만 IMF는 적어도 18번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9번에 나왔으면 바로 대한매일 신보 꽂으면 되겠죠. IMF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보시면 이제 태형, 헌병경찰제도 이런 걸 바탕으로 1910년대 그 시기를 설명하는데 그 시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환이죠. 무단통치 시기.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11번은 요거는 진짜로 그냥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죠. 보구가민, 제폭구민, 전봉준, 황토현, 우금치 뭐 이 정도만 줘도 진짜 바로 그냥 동학농민운동인 거. 사실상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시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퍼준다는 거는 뭔가 그만큼 이제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또 이제 후속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집강수 설치를 바라봐야겠죠. 다음 문제는 12번. 12번도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광무라는 게 하나 있고 환구단 있는데 이제 12번을 많이들 좀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광무라는 말 자체 보고서 그냥 바로 광무개혁 즉 언제다? 고종식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뭐 이제 원수부 설치를 이끌어내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원수부가 뭔지 모르고 이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2번을 좀 많이 고르셨던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수부가 어느 시기에 설치됐는지를 잘 몰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사 오답률 5위일 거예요. 5위고 앞에서 이제 말했던 이 8번과 7번이 각각 2등이랑 3등인데 앞에서 나도 말했듯이 힌트가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힌트를 이렇게 좀 두 개나 줬지만 원수부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몰랐고 원산 총파업이라는 말에 많이들 낚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보시면은 근데 사실 백두산 전개비를 좀 많이들 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회의를 잘 몰라서 고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면 13번은 솔직히 틀리면 안 되죠. 탑골공원도 좋고 만세도 좋는데 3.1운동인 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아마도 이게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를 틀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3.1운동이 나오면은 선지에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게 그냥 거의 90%예요. 진짜로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이거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건 이제는 9월 모평에서는 틀리지 말자고요. 이번에 틀리셨다면 안 틀리셨을 거라 믿지만 만약 이번에 틀리셨으면 9월 모평 때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14번도 이제 개인적으로 14번 오답률이 꽤 높을 줄 알았는데 오답률이 꽤 낮더라고요. 이걸 왜 그렇냐 보시면은 이봉창 나왔어요. 그럼 바로 윤봉길 이사님으로 연결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한인 애국단으로 한 세트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가 보기에 이분들 중 한 명이 나왔는데 선지에 다른 한 분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걸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굵직한 힌트가 없었는데도 바로 이렇게 답으로 이어지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인데 15번이 아까 말했던 이제 5월 교육청과 연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우회를 보시면 돼요. 정우회 5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기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합쳐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신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선지에 정우회가 있었습니다. 정우회 선언.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정우회 선언을 보기에 놓고 이 선지에 신간의 창립이라는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기와 선지가 반대이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는 강조하는 거는 두 번 지금 나왔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3월 5월에 두 번 나왔던 그 고종 장례식 3.1운동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같은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되면 같은 유형으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 반복되면 수능에 출제 혹은 9월에 출제 혹은 다른 모의고사 출제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정우회는 신간회 하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한국신민 서사암송 즉 저때죠. 국가 총동원 시기 혹은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해서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1930년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전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침 38도선 이런 거 보고 6.25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6.25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걸 틀리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18번은 요새 이거가 가장 큰 힌트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뒤에 이제 수출 내역도 있고 뭐 제3차 계획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제 관련된 요걸 고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오답률 4위인데 맞아요. 4번을 37%나 고르셨어요. 답을 이제는 50% 정도 고르셨는데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한국사에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뭐라 해야 되지? 잘 알려진 그 운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계획 아니 정책이죠. 잘 알려진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새마을운동 정책. 그래서 이제 박정희라는 키워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 또한 키포인트 자료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다음이 얘가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인데 사람들이 참 현대사를 안 한다는 걸 느껴요. 이한열 열사하면은 무조건 그게 나와야 돼요. 6월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고른 사람이 무려 36.2% 하십니다. 답인 4번이 37.9%인데 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골랐냐? 뭐 이거 왜냐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되냐? 그러니까 전두환 시기에 서울의 봄을 본 건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시기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5.18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리 5.18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5.18이 광주인 것도 알아. 그리고 5.18이 전두환 시기에 일어난 것도 알아. 독재 정권이니까 뭐 전두환 정부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5.18을 생각했으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근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좀 한 7년 정도 텀이 있긴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이 있다고. 아니 애초에 그리고 운동의 결과잖아 심지어. 이걸로 이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잘 알아야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통령 직선제. 요거는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도 자체가 달라요. 연도 자체가 다르고. 잠깐만 설명을 잘못했다. 나 바본가 봐. 설명을 잘못했어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나 잘못 봤다. 죄송해요. 5.18 광주 그거랑 헷갈렸는데 항일운동이었네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 죄송해요. 설명을 다시 할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1920년도. 29년인가? 그때쯤에 일어난 건데 제 연도 자체가 달라요. 얘는 1987년. 그러니까 제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식민지 그거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고 요게 이제 현대 시기에 전두환 시기에 일어난 건데 제가 왜 광주라는 것만 읽고 제가 그거랑 헷갈렸습니다. 5.18 광주 광주 그거랑 헷갈렸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대통령 직선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제 설명을 굉장히 잘못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항일, 말 그대로 항일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어난 거고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이거는 6월 민주항쟁에 관한 내용으로 전두환 시기 1980년대에 일어났던 내용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20번은 통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6.15 남북 공동 최초 당국자가 만난다. 6.15 6월 15일에 발표됐다. 남북 공동선언이다. 언제입니까 이게? 일단 만났다는 거 최초로 만났대요. 그럼 당연히 김대중식이죠. 김대중식이. 이거. 김대중식이고 요거 같은 경우가 노태우 대통령. 요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여기 들어갈 말은 마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국사 모의고사
이번 2026학년도 6월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강의를 모두 다 했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은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중반쯤에 새 교재가 나올 예정이에요. 우선 제 커리큘럼에서 마이너 로직이 빠질 예정이고요. 마이너 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2027년부터 나올 예정이고 CNP가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올 겁니다. 이 CN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에서 배웠던 이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갈 수 있는 교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풀어보시면은 최소 2등급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대략 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총평 및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